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웹소설 우물에 비친 달입니다. 여러 흥미로운 장면들을 좀 발췌해 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기억을 잃은 여인, 또 고뇌하는 세자, 그리고 뭐랄까 궁중의 거대한 음모, 신비로운 힘까지만 얽혀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데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이 이야기의 핵심 매력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질문들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러 인물들의 운명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교차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미스터리는 역시 기억을 잃은 여인, 연이죠. 네, 연희. 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자의 깊은 고뇌를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또 거대한 위협의 표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세자 입장에서도 연희에게서 뭔가 예상치 못한 위안을 얻게 되는데 근데 또 그를 노리는 정치적인 음모는 점점 더 막 거세지고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세자 곁을 지키는 그 충식한 호위무사, 수연, 빼놓을 수 없죠. 아, 수연. 십보장. 네, 그의 무예 십보장 정말 인상적인데 그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스승 홍열입 그리고 한때 사형제였던 표영호, 즉 주동환과의 그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관계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뭐 선과 악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되게 인간적인 고뇌가 느껴져서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또 강력한 주술사 백무 그리고 스승의 복수를 다짐하는 제자 소연의 이야기. 이건 이 세계관의 초자연적인 면을 아주 깊게 보여주죠. 네, 백모의 그 희생적인 주술은 이야기의 중요한 비밀과 또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좌의정 최준경, 천무방 방주 천태호, 그리고 그의 수하이자 복수심에 불타는 주동안, 즉 표영호. 이런 인물들의 야망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와, 진짜 인물 관계도 복잡하고 사건도 많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기억을 잃은 연인은 과연 누구인가? 그녀의 존재가 이 궁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뒤에 숨어 있는 그 거대한 세력의 진짜 목적은 또 무엇일까? 맞아요. 운명, 기억, 사랑, 배신. 이런 키워드들이 어떻게 이 인물들의 삶을 엮어가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테리죠. 연희의 정체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좋아요. 처음 연희는 사교도의 제물로 오인되어서 붙잡혔어요.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등장하죠. 그렇죠. 세자는 그런 연희를 보고 처음엔 좀 연민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연민 이상으로 발전하죠. 자신의 힘든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위안을 얻고 점차 그녀를 보호하려는 마음, 그리고 애정까지 키워가게 됩니다. 그 시부하였나요? 세자가 연희한테 네가 이렇게 맞장구 쳐주니 내 기분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느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 네네, 있었죠. 처음엔 이게 그냥 동정심인가 싶었는데 연희가 제가 많이 불쌍하다 생각하십니까? 측은해서 잘 대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세자가 막 크게 웃잖아요. 맞아요. 그 반응이 좀 의미심장했죠. 네, 그게 단순한 동정심은 아니구나. 뭔가 좀 더 복합적인 감정이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연희는 계속 불안해하지만요. 자신의 과거가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연희가 꿈에서 삼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잖아요. 아, 네, 삼길이. 그리고 실제로 거리에서 거지아이 삼길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삼길이 누나 송현이가 3년 전 역병으로 죽었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삼길이가 눈앞의 연희를 전혀 못 알아봤다는 거.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연희는 자신이 대체 누구인지, 혹시 죽은 송현이의 영혼이라도 깃든 건 아닌지 아주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 혼란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는 게 그 주술사 소연과의 만남이었어요. 맞습니다. 소연이 연희를 보고 기생령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몸에 깃든 원혼이다. 이러면서 파사신검으로 위협까지 하니까요. 와, 그거 진짜 내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공포감, 이게 연희를 정말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고 결국 궁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잖아요.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건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연희의 진짜 정체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세자빈, 예령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거죠. 아, 세자빈 예령.
네, 소연이 알게 돼요. 자기 스승 백무가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힘을 막 소진하면서 촛불주술로 세자빈의 육신이 썩지 않도록 지켜왔다는 사실을요. 아, 그럼 백무 스승님의 힘이 약해진 게 바로 그 주술 때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였죠. 아하, 그러니까 연희의 몸이 사실은 보존되어 온 세자빈 예령의 육신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네요. 그럼 소연이 말한 기생령이라는 게 틀렸거나 아니면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령의 아버지 홍소찬이 봉혼병륜이라는 아주 특별한 물건을 숨겨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지죠. 봉혼병륜. 이름에 혼을 봉다는 뜻이 담겨 있네요. 네, 그냥 단순한 장신구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예령의 기억이나 뭐랄까 영혼의 안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열쇠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뭐 이 물건의 정확한 기능이 명확히 설명되진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예령의 상태가 평범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에필로그에서 어린 송현이랑 삼길이가 만났던 과거 장면이랑 점쟁이가 송현이한테 국모가 될 운명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연희가 예령이다라는 설이랑 약간 좀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어쩌면 송현이의 운명과 예령의 운명이 어떤 식으로든 엮여 있었을 가능성? 혹은 뭐 운명이 엇갈렸다거나 주술적인 개입이 있었다거나 하는 복선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야기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마침내 세자빈이 된 연희가 삼길이를 아주 따뜻하게 바라보잖아요. 네, 그 장면 기억나요. 그 모습은 결국 기억을 잃었던 연희가 자신의 본래 자리, 즉 세자빈 예령으로 돌아왔음을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녀는 다른 사람 몸을 빼앗은 기생령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기억을 잃고 자기 몸으로 돌아온 예령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몸과 운명은 그녀 자신의 것이었던 셈이죠. 와, 연희의 정체성 미스터리가 이렇게 풀려가는군요. 아, 속 시원하다. 그럼 이제 궁궐을 뒤흔드는 그 거대한 음모, 배우 세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천무방 방주 천태호하고 그 수하 주동환, 즉 표영호, 이 둘이 핵심 악역으로 보이는데요. 네, 천태우는 정말 강력하고 교활한 주술사죠. 그의 주특기 중 하나가 바로 기생령 술법입니다. 기생용?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데? 네, 단순히 빙의하는 걸 넘어서요. 상궁, 심지어 좌의정 최준경, 국경을 침범한 외구 수장의 몸까지 빼앗아서 자기 꼭두각시처럼 조종해요. 이걸 통해서 궁궐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세력까지 자신의 계획에 이용하려고 하죠. 기생용만 해도 끔찍한데 얼령이라는 주술도 쓰잖아요. 말로 사람 의지를 조종하는 능력이라니 진짜 섬뜩해요. 관료들이나 뭐 박지원 보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 보면 그 위력이 진짜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이 얼령이라는 게 듣는 사람의 어떤 강한 신념이나 다른 사람의 설득으로 깨지거나 왜곡될 수도 있다는 설정이에요. 아, 맞아요. 완벽한 정신지배가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공포를 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라 대상의 심리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또한 천태호는 사교도들의 죽음을 이용한 재물의식을 통해서 자기 주술력을 막 강화해요. 아, 재물. 수많은 생명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희생시키는 모습이 정말 악 그 자체였어요. 네, 그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권력을 잡는 걸 넘어서 세자랑 홍여립을 제거하고 좌의정 몸을 거쳐서 결국엔 안영군의 몸으로 옮겨가서 왕위 자체를 찬탈하려는 거였어요. 아주 거대한 계획이었죠. 국가적인 혼란이나 외고 침입마저도 자기 계획을 위한 장기말로 쓰려고 했고요. 와, 정말 스케일이 다른 야욕이네요. 그런데 천태호의 수하인 주동환, 즉 표영우는 동기가 좀 더 개인적인 복수심에 가까워 보여요. 스승 홍여립한테 버려졌다는 그 원한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인물은 그냥 단순한 악역이라고 하기엔 좀 더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하죠. 네, 저도 그랬어요. 표현은 원래 홍여립의 아주 촉망맞는 제자였는데 아버지가 영모죄에 연루되니까 스승이 자기를 외면했다고 믿고 깊은 증오심을 품게 된 거죠. 이 원한 때문에 결국 천태후 수하가 돼서 복수의 길을 걷게 되고요. 결국에는 스승이었던 홍여립을 자기 손으로 살해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아, 그 장면 정말. 네, 그의 복수심은 강력한 무공 십보일참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또 스승의 간판 무공인 십보장을 깨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아이러니하죠. 십보장, 10걸음 안에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어 기술.
그리고 십보일참은 그 박대에서 순식간에 파고들어 베는 발도술. 스승을 넘어서려는 제자의 그 처절함이 담긴 기술 같아요. 그런데 이 대결의 끝이 결국 네, 비극적이죠. 홍여립은 이미 오래전에 십보일참의 파해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마 제자의 노력을 꺾을 수가 없어서 비밀로 했고 오직 수연에게만 그 비법을 전수했죠. 수연에게만. 파회법이 뭐였는데요? 그건 십보장의 감지 범위를 십보 이상으로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십보일참이 시전되는 그 순간을 미리 포착하고 발검 자체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거죠. 와, 결국 수연이 이 방법으로 한때 사형이었던 표영호를 쓰러뜨립니다. 이들의 관계는 정말 재능, 오해, 배신, 그리고 어긋난 운명이 만들어낸 슬픈 서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무협 대결 이상의 감정선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안타까운 관계네요. 한편 초반에 되게 막강한 권력자로 보였던 좌의정 최준경은 어떻습니까? 세자를 폐위시키려고 음모까지 꾸미던 인물이었는데 결국은 그냥 천태호한테 이용만 당하는 신세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황이 보셨습니다. 좌회절은 추간 같은 정보원을 이용해서 정치 공작도 벌이고 세자를 위협하는 등 노련한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네, 초반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의 그 권력욕과 불안정한 정치 기반이 결국 천태호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제공한 거죠. 점차 천태호의 얼령에 조종당하다가 결국 몸까지 빼앗기는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의 몰락은 권력의 정점에 선 인물이라도 보이지 않는 힘이나 더 큰 야망 앞에서는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이런 거대한 음모와는 또 별개로 병판이나 이판 같은 다른 권력자들하고의 암투 속에서 세자가 보여주는 기지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그 병판의 야심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자기를 호위하게 만드는 수. 이건 진짜 세자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네, 맞아요. 세자는 주변의 몰이해와 위협 속에서도 아주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때로는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정치적인 지략 싸움과 더불어서 이 이야기에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 바로 초자연적인 요소와 무협적인 설정들이 잘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앞서 잠깐 언급됐던 백모와 소연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백모 스승님, 세자빈, 즉 연희를 지키려고 자기 생명력과 맞바꾼 그 촛불주술. 정말 숭고하면서도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스승의 복수를 다짐하면서 성장하는 소연의 모습. 또 꿈을 통해서 백무가 소연을 인도하는 장면들. 이런 게 주술세계의 신비로움을 더해주더라고요. 백모가 남긴 유산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파사신검이죠. 파사신검. 네, 처음엔 소연이 연희를 위협하는 도구로 썼지만 실은 백모의 유언에 따라서 연희에게 전해져야 할 신물이었습니다. 이 검이 단순히 악기 쫓는 수준이 아니라 주술 그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설정은 천태호 같은 강력한 주술사에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세계관의 법칙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이군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무협하고 주술이 정말 긴밀하게 엮여 있네요. 십보장과 십보일참의 대결뿐만 아니라 궁궐 전체에 퍼져나가는 그 주술의 위협도 긴장감을 엄청 높이는 요소였어요. 소연이 안영군을 포함해서 많은 관료들한테 걸린 그 주술 기운을 감지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적이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천태호가 사교도 재물을 텀에서 얻은 힘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사람들의 의지를 조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죠. 눈에 보이는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렇게 스며드는 위협이니까요. 궁궐 전체가 거대한 주술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듯한 그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와, 이렇게 정말 숨막히는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인물들의 관계도 계속 변화하고 깊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야기의 중심축인 세자랑 연희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나요? 세자와 연희는 서로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발전합니다. 연희의 정체성에 대한 의혹, 끊임없는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애틋함과 신뢰는 오히려 더 깊어지죠. 네, 그게 참 보기 좋았어요. 세자는 연희가 혹시 기생령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키겠다고 거듭 다짐하잖아요. 연희 역시 혼란 속에서도 세자 곁에서 안정을 찾고 그에게 의지하면서 힘이 되어주려고 하고요. 이들의 관계는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유대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운명적인 이끌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반면에 수연, 홍여립,
표영호, 주동환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정말 비극으로 치닫는군요. 스승과 제자, 사형과 사제라는 그 깊은 인연이 오해와 배신으로 파국을 맞는 모습은 아까도 이야기 나눴지만 다시 생각해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특히 홍여립이 표영호의 10보일참 파회법을 알면서도 차마 제자의 성취를 꺾을 수 없어서 비밀로 했다는 그 고백은 스승의 복잡한 심정을 보여주면서 비극성을 더하죠. 엇갈린 진심과 돌이킬 수 없는 선백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희와 그 거지아이 삼길이의 관계도 마지막까지 중요한 연결고리로 남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기억의 표편이자 과거와의 끈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삼길이는 연희가 자신의 과거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인물이죠. 마지막에 세자빈이 된 연희가 삼길이를 알아보는 듯한 미소를 짓는 장면이나 에필로그 속 어린 시절의 인연 같은 것들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암시하면서 긴 여운을 남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물에 비친 달의 주요 장면들을 통해서 복잡하게 얽힌 인물들의 운명과 숨겨진 신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와 초자연적인 힘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연희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과정, 주동환의 비극적인 복수, 파사신검 같은 신비로운 요소들까지 정말 다층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네요. 네, 기억상실, 주술, 궁중암투, 무역 액션, 그리고 애틋한 로맨스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적 요소들이 잘 버무려져 있죠. 연희가 결국 기억을 잃은 세자빈 예령이었다는 그 반전, 천태호의 치밀하면서도 사악한 계획, 그리고 인물들 간의 깊은 감정선, 특히 스승과 제자 사이의 그 비극적인 대결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연희, 즉 예령의 경험을 돌아볼 때요. 기억이 불확실하고 심지어 운명마저 외부의 힘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나를 구성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육체일까요? 기억일까요? 아니면 만들어가는 관계와 의지일까요?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더 나아가서 복수심의 모든 것을 걸었던 표영호의 길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운명을 개척하려고 했던 연희의 길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잖아요. 과연 사랑이나 충성심 같은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이 만들어진 운명이나 거대한 악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여운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보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우물에 비친 달의 깊은 매력 속으로 빠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